이 유럽 CDC입니다. 제가 보는 유럽 CDC의 확진자 수 일간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일간이 한 7만 전후 정도 나왔어요. 일간. 이게 25만까지 올라갔다가 7만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가 강화되면서 유럽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약간 추세를 경제 때문에 오픈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7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멈춰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5일 그러니까 확진율 이동평균선이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원자 수도 굉장히 이거는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입니다. 미국에 입원 수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0만 가까이 다 가지 않았을까? 이번 주에 1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확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내려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시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진단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입원을 유발할 거기 때문에 이 10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추석 감사절에 이제 수백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한 여파가 조금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우치 소장이 뭐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1, 2주 안에 뭔가 상황이 진행되는 게 보이겠죠. 그 여파일지 아닐지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게 백신과 믹싱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묻힐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혼돈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묻힌 것처럼 보이게 시장이 움직이다가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큰 위협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11월 30일자로 크게 붕괴됐던 게 아시아 시장 반등했고 유럽 시장 반등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반등했는데 장 후반부에 약간 약세로 움직였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장이 끝났네요. 계속 움직이다가 급등했다가 밑에 약간 빼고 내려갔죠. 후반부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했다가 나스닥이 확실히 셉니다. 나스닥이 보면 이게 나스닥인가요? 잠깐만요. 예, 나스닥 맞네요. 급등했다가 밑으로 약간 빼고 갔고 S&P 500 지수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후반부에 이제 좀 빼고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시장이 급락해도 미국 시장이 큰 변동이 없고 다시 크게 반등해도 크게 추세나 이 탄력에 대한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건 결과적으로 눈치 보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산타랠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논점인데 일단 좀 더 볼까요? 뉴욕이 재봉쇄를 하겠다는 얘기, 쿠오모 주지사가 재봉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특이한 건 재봉쇄를 하긴 하는데 뭐 학교는 또 보내고 있고, 일단 미국은 이제 완전 봉쇄를 유럽처럼 안 했기 때문에 유럽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게 둔화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도 자체가 이 증가를 둔화시키는 속도가 유럽처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역이 다 그렇게 빠른 속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존스홉킨스의 확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확산, 그러니까 봉쇄에 대한 영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거는 뉴욕 타임즈 기사고요. 이거는 미국 CDC 데이터였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ICU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90%가 대부분 다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봉쇄가 전역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다른 영역들도 조금씩 비즈니스 영역 쪽하고 뭐 마스크는 전부 다 이제 써야 되겠죠. 글로 갈 거고 집에서 머무르는 대기라든가 혹은 영업장을 막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 2주 안에 추수감사절 갔다 온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치 예일대 교수께서 미국 경제 더블 디퍼 달러 붕괴를 경고했는데 이분은 35%인가를 얘기했어요. 미국 내년에 달러가 붕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달러하고 더블 딥 경고를 했는데 이미 JP 모건인가요? 내년도 1분기 1%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새롭진 않은 거지만
시장에서 약간 불안정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제 이 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하니까 이런 불안한 소리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논점인데, 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단 붕괴는 아니더라도 상승에 대한 탄력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경제기사는 산타랠리 기대를 접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산타랠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타랠리들이 계속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11월에 강세장이 있으면 12월에는 산타랠리가 없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강세장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10월 마지막에 조정을 끝내고 11월 달에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12월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인데요. 경기부양책 내용이 가장 빠른 데가 지금 아까 여기 기사들이 다 안 떴는데 investing.com 기사를 잠깐 보면 거기 이제 우리도 이제 다 당원들 중에서 약간 초당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매일경제 이 기사를 보면 이제 거기 나오던데, 초당적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모여가지고 추가로 9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 5천억 달러, 뭐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많게는 2조 8천억 달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1조 달러도 안 되는 9천억 달러? 그 정도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경기부양책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 한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스.com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GDP 대비 시가총액하고 미국의 이제 포워드 퍼 이런 것들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보여드린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명목 차트가 아니고 그 실질 차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S&P 500 지수 차트의 흐름이에요. 오래된 거죠. 1870년도부터 나오니까. 이 중간에 있는 중앙선이 이게 이 빨간 게 이게 중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를 옆으로 내리면 이 검은 라인이 빨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중앙 평균 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 어느 정도 이거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수준은 1929년도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이동평균선 상에서 지수 이동평균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벌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아랫방향 중앙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크레스먼트 리서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장기 평균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장기적으로 그 주식 추세선을 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앞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앙 평균 회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S&P 500 지수의 그 실질 차트하고 맞물려서 본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좀 다른데요. 이거 움직일 때 이 크레스먼트 리서치에서 계산한 그 PE, 이게 사이클릭 P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단순 P가 아닙니다. 그 P의 그 정도, 중앙점에서 벌어지는 정도, 이게 움직일 때 어느 정도까지 위로 올라갔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5분위, 5분위로 나눠져 있고, 이게 3분위가 중앙 평균 값이에요. 짙은 값이 이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탑 베이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주가 지수가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에 그 중앙점으로부터 많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가치 배수로 놓고 봐도 굉장히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외에 하나를 더 보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이거는 크리스먼트에서 하는 PE 레이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E하고 인플레이션을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이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제로 미만일 때, 이 녹색 부분이 있는 건 3%에서 제로 사이에 있을 때,
근데 파란색에 있는 건 3% 이상 있을 때 각각 그 P 레이쇼가 어디까지 움직였었다, 인플레이션이 몇 %일 때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직전에 보면 지금 사실 IT 버블 때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IT 버블 때도 그렇고 지금 두 시기가. 그래서 그 두 시기를 따로 보는 건데 이 분홍색이 IT 버블 때 움직였던 그 P 레이쇼예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본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가장 역사상 끝단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붕괴가 안 될 가능성이 제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이미 배수가 높은 건 맞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높은 배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걸 붕괴될 거라고 그 두려움을 가지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번에 개미들이 성공한 이유는 이런 그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걸 보면서도 예측을 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보고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조정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중간쯤에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 추세가 조정된 게 아니고 상승장의 조정 국면이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고 상승장의 조정 국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캠피셔가 했던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보여드린 적이. 그분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고도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과도하게 높은 부분이 있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붕괴에 대한 추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개미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케이스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미래에도 이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잘못 오판하시면 향후에 대규모로 손실을 보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IT 버블 같으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조정 국면을 이거는 IT 버블 때, 이때는 글로벌 금융이 때거든요. 크게 이건 이제 저걸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적용된 차트로 조정받은 거니까 약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멀 차트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은 뒤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향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하셨다가는 다음번 경기 사이클 조정 국면에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지금 붕괴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불안정해서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드렸죠. 아무리 두져봐도 붕괴가 될 만한 꼬투리는 지금은 안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붕괴에 대한 예측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팡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예전에 1987년도에 갑자기 홍콩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홍콩, 유럽, 미국 시장이 붕괴됐던 블랙 먼데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붕괴됐고 향후의 분석 정보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원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시스템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고 그때보다 훨씬 더 배수가 높게 거래되는, 그러니까 인버스가 더블 인버스나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에는 4배 인버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밀릴지는 몰라요. 그런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이게 많이 조정을 받고 경기 확장 국면을 쭉 타고 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지금은 조정이 없이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줌 주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줌이 저도 이제 강의 나가거나 이러면 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줌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겠죠. 근데 최근 1년 줌 추이를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급등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락하고 위로 머리를 못 들고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택이 텍트로 바뀌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백신이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러니까 그 정상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언택 주식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세적으로 내려가거나,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고배수를 치더라도 극단에 가 있지 않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줌 주식은 몇 배냐면 퍼가 600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배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 언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게 꿈처럼 부풀려져 있던 것이 갑자기 확 리레이팅 되면서, 예전에 제가 리레이팅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에선 이 정도 배수도 용이네 라고 굉장히 높게 리레이팅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바닥으로 리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투자자들한테 용인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급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이제 여기서 투자하신 분이 현명하신 분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때 회수하시는 게 지금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포커스가 아닌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후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잘못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뭐 예를 들면 니콜라 같은 경우에, 니콜라는 어제 GM이 주식 인수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 이틀 만에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다가 우리나라 신라젠처럼 상장 폐기나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